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0회차 EPL 분석 및 성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차가 2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몰릴 것 같고요. EPL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EPL 그 경기 자체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고 핵심만 작성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17위 와포드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브라이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와포드는 리버풀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42.2%예요. 크리스탈은 홈에서 5승 3무 5패, 5경기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요. 와포드는 원정에서 2승 3무 8패로 원정은 그닥 좋지 않은 모습, 5경기 1승 1무 3패로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에서 조금 꺾였었는데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다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와포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톰키스와 메카시 선수가 부상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와포드는 사르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 팀의 핵심인 데올루페어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유효슈팅이 지난 경기 3개밖에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고요. 아이유와 벤테케, 벤테케의 톱 그리고 아이유와 자해, 그 좌우측의 윙 이런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놀트와 쿠에테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공격진의 개인 능력 그리고 K를 비롯한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크리스탈 팰리스였고요. 한 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습에서의 한 방 또는 이제 뒷공간에서 한 방 또는 세트피스 이런 부분이 좋았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좀 좋지 않고 측면 공간이나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 그리고 압박에 조금 패스미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르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두 골을 넣었고요. 디니 선수도 골을 넣었습니다. 투쿠레의 침투 그리고 카푸의 그 미들진이 좋았고요. 수비 지역에 좀 많은 선수들을 위치를 시키면서 선수비 후역습 위주로 했었고 역습과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 이런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격진의 개인 능력 또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이런 부분이 좋았던 부분은 두 팀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측면 공간을 좀 내줬던 것 외에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을 봤을 때는 불안했던 그 와포드의 수비진이고요. 이 경기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 팀이 다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뒷공간을 사르의 스피드 또는 디니의 세트피스의 제공권을 생각을 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2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2연승의 과정에서 한 방이 역습에서의 한 방 이런 부분이 터지지 않으면 또 지지난 경기에서는 또 PK로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좀 고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위험한 경기로 보고 무승부를 보고 있고요. 리버풀을 잡은 와포드가 또 강팀을 1위 팀을 잡았기 때문에 연승을 또 할까라는 생각에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8위 셰필드와 20위 노리치의 경기인데요. 셰필드는 지난 경기 연기가 돼서 그 지난 경기였던 브라이튼전을 참고를 했고요. 1대1로 그 당시 비겼었고 노리치는 레스터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 쪽에 좀 많이 몰렸어요. 74.7%고요. 셰필드는 홈에서 6승 3무 5패, 5경기 2승 2무 1패고요. 노리치는 원정에서 1승 3무 10패, 굉장히 좋지 않죠.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셰필드는 최근에 강팀 외에는 패배가 없고요.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에르난데스가 부상이고요. 제가 좀 좋게 보던 선수인데 부상이라고 하네요. 또 연패를 하다가 지난 레스터전에 승리를 했습니다. 셰필드는 역시 세트피스가 좋고 하프스페이스에서의 그 크로스 또 크로스도 좋지만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의 그 세컨볼을 중거리 슛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볼 처리가 불안한 부분 세트피스 수비도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리치는 이적해온 주다 선수가 선발이었고요. 역습에서의 좀 나쁘지 않았던 모습 좌우 풀백이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높은 위치에 위치를 시키면서 전환을 하는 그런 빠른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누리치 같은 경우에는 뭐 세컨폴에서의 그 중거리 슛, 또 막스 에런스 선수의 오버래핑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반대편에 루이즈도 좋았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중거리를 좀 많이 내주고요. 측면 공간도 좀 주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좀 중앙 공간, 측면 공간, 좀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볼 처리도 좋지 못했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또 노리치는 수요일에 FA컵이 있고요. 지난 경기 연기된 셰필드가 지난 경기도 연기가 됐었고 또 일정적으로도 FA컵에서 하루 더 쉬고 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경기력 역시 레스터전에 이 노리치가 승리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노리치보다는 셰필드가 더 좋아 보이고요. 저는 셰필드 이변을 보지 않고 셰필드를 보고 있습니다. 연승이 끊기고 셰필드의 압박에 좀 고전을 할 것으로 노리치가 고전할 것 같아서 저는 셰필드의 단통승을 보고요. 불안한 부분은 저번에도 셰필드가 브라이튼전에서도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었는데 그때 무승부가 났었죠. 무승부가 났었던 모습을 보면은 조금은 무승부가 또 날까라는 그런 고민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경기력과 일정적인 그 체력적인 부분을 보고 저 셰필드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사우스햄튼과 14위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사우스햄튼은 웨스트햄에게 3대1 패배, 뉴캐슬은 벌리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쪽에 49.4%예요.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4승 2무 8패, 5경기 2승 3패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승 2무 9패, 5경기 3무 2패로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요. 8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 뉴캐슬은 캐롤이 부상이고요. 라자로 선수가 경고 누적에서 복귀를 합니다. 지금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어요. 오늘 FA컵이 있는 뉴캐슬이고요. 사우스햄튼은 지난 경기 잉스가 교체로 나왔고 역습에서의 속도와 압박 그리고 뭐 공격진의 개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좋고요. 상대 전적에서 좀 압도적으로 밀렸던 그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역시 상대 전적은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처리와 뒷공간 등 수비가 불안한 사우스햄튼이고요. 뉴캐슬은 셸비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교체로 막시맹이 지난 경기 출전을 했고요. 알미론을 활용한 그런 측면 플레이가 좋았고요. 위협적이었지만 결정력은 좀 아쉬웠던 뉴캐슬이었습니다. 공격 전개와 전체적으로 중거리 이런 부분을 좋았고요. 수비는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부분 외에는 지난 경기 별다른 특징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투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무승부가 적긴 하지만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골을 넣지 못한다면 뉴캐슬의 세트피스의 한 방이나 또 역습의 한 방으로 시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뉴캐슬의 결정력이 워낙에 좋지 않고 또 뉴캐슬이 원정에서의 전적을 봤을 때에는 좀 승리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안전하게 일단 승무로 추천을 드리고요. 사우스햄튼이 무승부가 최근에 없고 또 뭐 사우스햄튼이 무승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승패에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뉴캐슬이 최근에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승무 쪽으로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도 그 뉴캐슬이 2무 3패로 우세해요.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6위 울버햄튼과 15위 브라이튼의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은 토트넘에게 3대2로 승리를 했고요. 브라이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쪽에 71.3%로 좀 많이 몰렸어요. 울버햄튼은 홈에서 5승 6무 3패, 5경기 2승 2무 1패고요.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2승 4무 8패, 5경기 3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무를 하고 있고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울버햄튼은 역시 후반에 강했고요. 전반전에는 조금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습에서의 속도, 세트피스에서 좋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3백이다 보니까 측면 공간, 그리고 뒷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3개의 슈팅을 했어요. 근데 0골이에요. 결정력이 너무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적인 모습과
저는 에런 무이 선수가 굉장히 좀 좋았다고 봤어요. 그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나 아니면 그런 전환하는 모습, 또 압박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브라이튼이었고요. 수비는 좀 뒷공간을 좀 내주고 기동력이 좋지 못해서 좀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수비가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조금 밀렸어요. 압박에서 좀 패스미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최근에 뭐 연무하고 또 패배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과 자체는 좋진 않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코넬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파이만으로는 울버햄튼의 뒷공간을 뚫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머레이의 제공권도 울버햄튼 상대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을 보더라도 좀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여서 불안하긴 하지만 브라이튼이 원정에서의 전적이 워낙에 좋지 않고 FA컵 없이 좀 휴식을 치룬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경기력을 보고 저는 울버햄튼이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울버햄튼은 일단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투표율 때문에 조금 무승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진짜 이변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브라이튼이 뜬금포로 무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브라이튼이 약간 우세하네요. 7번째 경기입니다. 9위 벌리와 7위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벌리는 뉴캐슬과 0대0으로 비겼고요. 토트넘은 울버햄튼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벌리 쪽에 39.1%고요. 벌리는 홈에서 7승 1무 6패로 홈에서 좋은 모습이고요. 5경기 3승 2무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승 5무 6패, 5경기 3승 2패입니다. 벌리는 구드문드손 선수가 반스 그리고 복귀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구드문드손과 반스 뭐 매번 복귀한다고 하는데 결과 보면은 또 복귀는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6경기째 패배가 없는 벌리고요. 토트넘은 요리스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3연승을 하다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되고 나서 2연패를 하고 있어요. 일단 수요일에 FA컵이 있는 토트넘이고요. 벌리는 교체로 복귀한 우두 선수가 나왔고요. 최근 주전 공격수들의 부상으로 비드라와 로드리게스의 투톱이 나오는데 예전에 세트피스에서의 높이만 좀 노리던 그 벌리와의 그 스타일은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역습을 좀 당할 때 좋지 못하고요. 기동력이 좀 너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중앙 공간을 좀 많이 내줘서 중거리를 좀 허용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수비가 좀 불안한 편인 벌리고요. 토트넘은 오리에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좀 지난 경기 올라갔었고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방에서의 조금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조금 볼을 끌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역습에서의 스피드도 좀 아쉽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볼 처리가 좋지 못하고 윙백들이 높은 위치까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측면 공간을 좀 내주고 베르통원이 지난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트피스에서의 제공권이 좀 아쉬웠고 탕강과의 수비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 일단 저는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벌리는 반스와 우두가 복귀를 한다면 다시 뚝배기에 그 투톱 전술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토트넘의 최근 세트피스 수비를 생각을 했을 때 세트피스 한 방으로 벌리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리가 역습에서의 너무 취약한 부분 그리고 로셀수와 베르바인의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무린요 감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연패를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있어서 벌리가 뜬금 중거리로 토트넘의 중거리로 실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벌리의 승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조금 승무가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벌리가 홈에서 단 1무밖에 하지 않고 있고 토트넘이 최근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승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좀 토트넘이 좀 앞서서 무패도 조금 고민이 되고 무승부를 바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11번째 경기입니다. 4위 첼시와 11위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첼시는 본머스와 비겼고요. 에버튼도
맨유와 비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첼시 쪽에 61.7%고요. 첼시는 홈에서 6승 3무 5패, 5경기 1승 3무 1패로 최근에 무승부가 많고요. 에버튼은 원정에서 3승 3무 8패, 5경기 2승 2무 1패로 최근에 좋습니다. 첼시는 오늘 FA컵이 있고요. 오두이가 복귀를 하긴 하지만 캉테와 아브라함, 플리식 이런 주요 선수들이 부상입니다. 에버튼은 진유가 조금 부상인 것 같았는데 경기 출전은 가능해 보이고요. 슈나이덜린과 콜먼이 부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연승을 하고 있던 에버튼이었는데 그 2연승 후에는 2경기째 승리가 없는 그런 에버튼의 모습이고요. 이 경기는 첼시의 좋지 못한 세트피스 수비나 불안한 수비를 봤을 때 에버튼의 그러한 측면 플레이 또 세트피스 그리고 뒷공간 침투 이런 부분에 조금 첼시가 수비가 불안해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에버튼을 좀 믿지 못하겠어요. 지난 경기 행운의 골이 아니었다면 에버튼은 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알론소의 폼과 지루 선발 그리고 조르지뉴 그리고 코바시치의 그 중원진을 봤을 때는 FA컵 명단을 조금 로테이션 돌릴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겠지만 주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첼시 홈 그리고 에버튼의 원정을 보고 저는 첼시의 단통승을 보고 있어요. 경기력은 객관적으로는 조금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맨유와 2위 맨시티의 경기인데요. 맨체스터 더비고요. 맨유는 에버튼과 1대1로 비겼고요. 맨시티는 아스날전 연기로 인해서 그 지난 경기는 레스터전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쪽에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54%고요. 맨유는 홈에서 7승 5무 2패, 5경기 2승 2무 1패고요. 맨시티는 원정에서 9승 1무 4패, 5경기 3승 1무 1패로 최근에 좋습니다. 맨유는 목요일에, 그리고 맨시티는 수요일에 FA컵이 있고요. 두 팀 다 원정을 다녀옵니다. 맨유는 포그바와 레시포드가 부상이고요. 포그바는 훈련에서 복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긴 한데 출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연패를 하다가 4경기째 페르난데에서 오고 나서 패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시티는 라포르테와 사네가 부상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페르난데스가 오고 나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유와 리그컵 결승까지 있었던 맨시티의 경기여서 일단 페르난데즈가 있는 맨유 그리고 리그컵 결승까지 하고 온 물론 리그 경기가 연기가 되긴 했지만 그런 리그컵 경기 결승까지 갔다 왔던 맨시티의 경기여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수비적인 부분만 보면 맨유는 린데로프 선수가 좀 제공권에서 키는 큰데 좀 아쉽죠. 그런 제공권과 그리고 그 제대로 커팅을 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되지 못한 볼 처리로 인해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뭐 그렇게 그런 뒷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측면 공간도 좀 많이 내주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도 좀 뒷공간을 내주기도 하고요. 측면 공간 마찬가지로 내주고 태클 실패로 인해서 위험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두 차례 정도 있었어요. 지난 레스터전에서. 개인적으로 맨유가 이번 시즌 승리하기도 했고요. 레시포드가 없는 상황에서의 역습 그 스피드는 전부 다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맨유가 이번 시즌 봤을 때는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팀에게 약했고 강팀에게는 좀 강했었던 부분은 그러한 그 뒷공간을 노릴 수 있었던 그 레시포드와 제임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레시포드가 없다면 조금 강팀과의 경기에서 그 부분 역습에서의 스피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레알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펩이었고요. 페르난데스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은 맨시티가 데브라이너가 있는 맨시티라고 봐서 저는 맨시티 사이드로 보고 있어요. 다만 홈에서의 맨유고 페르난데스를 무시할 수도 없어서 저는 단통보다는 맨유의 무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상대 전적 때문에 조금 무승부가 없는 모습 때문에 승패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아마 조금 그 견제나 아니면 그러한 압박, 뭐 데인마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페르난데즈에 대해서. 사실 맨유의 그 라인업을 봤을 때 페르난데즈만 잘 막아낸다면
페르난데즈의 패스가 없다면 마테의 침투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후반부로 갈수록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